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 TCP는 프로세스랑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하고요. 스트림 전송 서비스인데 이거는 바이트의 흐름으로 송신하고 수신 프로세스가 서로 송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TCP는 이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운반할 때 가상 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 물리적으로는 되게 연결이 막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쫙 보내지진 않지만 가상 연결, 이렇게 가상의 그런 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송신하고 수신 버퍼는 송신하고 수신에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프로세스는 똑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송신증 버퍼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여기 파란색 부분은 내가 이미 보냈지만 아직 확인응답을 받지 못한 거. sent, next byte to send. 이거는 그 응용층에서 그 패킷을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수신축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패킷들인 거죠. 그리고 written but not sent, 이거는 이 검정색 부분은 내가 이미 보냈지만 확인응답 받지 못한 거. 그리고 여기 이제 ACK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흰색 부분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응용층한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이제 받고 여기는 이제 받은 거고 여기는 아직 안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런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영역이고요. 이 세그먼트, 그 전송층에서 TCP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패킷을 다수의 바이트를 묶어서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세그먼트를 보낼 때 여기에 그 데이터 길이가 얘는 뭐 5개지만 얘 3개. 그냥 원하는 만큼 보내는 거예요. 가변적이다. 전이중 통신, 양방향으로 송수신 버퍼 갖고 있어가지고 양방향으로 세그먼트 이동할 수 있고요. 역다중화, 다중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지향 서비스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다. 확인응답 기법 사용한다. 신뢰성 있기 위해서. 그래서 TCP는 어떤 특징이 있냐?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나중에 오류 제어도 하는데요. 순서 번호랑 확인응답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번호는 바이트 번호를 써가지고 번호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세그먼트 번호를 했었는데 여기는 바이트 번호를 하고요. 그리고 바이트 번호라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바이트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낼 때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바이트의 번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번호는 0에서 2의 32승 빼기 1 사이에 임의로 만들어진 번호로 시작하게끔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만든 번호를 해서 보내고 순서 번호는 바이트들에 대한 번호가 매겨진 다음에 TCP로 전송되는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가 할당된다. 그래서 이 순서 번호는 그 바이트 번호에 대한 첫 번째 번호인 거예요. 아까 전에 임의로 그 랜덤으로 번호가 할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세그먼트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 첫 번째 세그먼트 번호부터 그 운반된 바이트 수까지 더해가지고 보내는 거겠죠? 네. 그런 거고요. 얘는 그 5000바이트 파일을 1000바이트씩 해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요. 그래서 세그먼트에 있는 순서 번호 영역의 값은 해당 세그먼트에 포함된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 번호를 저장한다고 아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가 데이터랑 제어 정보를 조합해서 운반하면 세그먼트는 순서 번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순서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이 ACK는 순서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772쪽쯤에서 배울 거예요. 볼까요, 잠깐?
네, 여기서 ACK는 순서번호 사용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어 정보만 운반한다고 했을 때 세그먼트는 수신자로부터 확인 응답을 위해서 순서번호를 필요한다. 그래서 SYN이나 FIN 정보는 확인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번호를 필요하고요. 그리고 ACK는 네, 이렇게 제어 정보만 운반했을 때는 실질적인 정보는 없지만 확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번호를 사용한다. 확인 응답 번호는 이 세그먼트 확인 응답 영역은 상대방이 수신하기를 기대하는 다음 바이트 번호를 정의를 하고 이거는 누적값입니다. 이제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의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는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까지 20바이트가 기본이고 뒤에 옵션이 0부터 40바이트겠죠? 그래서 소스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순서 번호, 확인 응답 번호, 헤드 랭스 이거 4바이트 그 4워드 영역을 해가지고 그 나온 값에 곱하기 4 해줘야겠죠? 그리고 예약된 번호 그리고 여기는 얍 RSVF라고 외우면 되는데 제어 신호를 나타내고요.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체크섬 그리고 얼전 포인트 이 TCP에서는 체크섬이 필수다. 그리고 얼전 포인터는 이 URG가 그 유효한 걸 때 여기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된다라고 표시해 둔 거죠. 그래서 근원지 포트 번호는 그 호스트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다. 목적지 포트 번호는 호스트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세그먼트 송신하는 근원지 포트 번호는 송신하는 호스트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 얘는 세그먼트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호스트의 응용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순서 번호는 아까 말했지만 그 세그먼트에 포함된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에 할당된 번호고 랜덤으로 생성된다 했죠? 그래서 송수신에 각각 버퍼가 있기 때문에 각 방향에서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요. 확인 응답 번호는 내가 받길 기대하는 다음 그 번호, 누적값이죠. 그리고 피기백 될 수 있고 헤더 길이는 4바이트 단위로 한다 했고요. 제어 비트는 1개 이상 비트가 한 번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URG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ACK면 확인 응답 번호를 나타내고요. 푸시는 내가 받으면 그 전송층에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용층에서 보내야 되는 그 푸시 번호, RST는 그 TCP의 가상 회선을 끊는 거예요. Reset, Flag, 그리고 SYN 시퀀스 번호를 동기화해야 된다. F는 이제 데이터 나 다 보냈으니까 연결 종료할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 윈도우 크기는 상대방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R 윈도우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바이트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바이트 단위 윈도우 크기인 거예요. 이게 혼잡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드의 길은 16비트고 수신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 합은 UDP랑 똑같은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의사 헤더랑 UDP 헤더랑 응용층으로부터 들어온 새 영역까지 다 더해가지고 이땐 TCP 헤더를 더하겠죠. 그래서 그 따르고 검사 합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 지시자는 얼전 포인터는 긴급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을 때 유효하고 그 세그먼트가 긴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세그먼트 데이터 부분에서 마지막 긴급 바이트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번호에 이 번호가 더해진다는데 775쪽에 나와 있거든요. 얼전 포인터. 네,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캡슐화는 뭐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TCP 연결은 TCP는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IP가 비연결형 프로토콜 사용하잖아요. 근데 TCP는 연결 지향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상 연결을 통해서 이걸 구현을 한다. 그래서 IP 몰래 손실된 프레임을 TCP가 재전송하고 확인 응답을 해가지고 연결 지향형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TCP 연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 연결 설정하고 연결이 설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연결을 해제해야겠죠. 연결 설정하는 거는 세 방향 핸드쉐이크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서버랑 함께 시작을 하고 서버 프로그램은 연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TCP 이거를 그냥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TCP가 나 연결하고 싶은데 나랑 연결하고 싶으네. 그냥
요청해. 그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 오픈. 너무 흥분했어요? 얘랑 서버랑 소통하고 싶은데 그 연결 요청 좀 하자. 그래서 연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연결하자. 그리고 SYN ACK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넥션 오픈. 연결 설정됐대. 아싸 이러고 ACK 보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서버랑 함께 시작하고 네. 수동 개방한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로부터 연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 스스로는 연결 자체를 만들 수 없어요. 와야 돼요, 뭔가.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능동 개방 요청을 유발하고 개방된 서버와 함께 원하는 클라이언트는 그 특정 서버에게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자신의 TCP에게 또 알려가지고 능동 개방을 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순서 번호랑 확인 응답 번호, 제어 플래그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SYN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첫 번째 세그먼트인 SYN 세그먼트를 전송하고 이 순서 번호를 보냄으로써 순서 번호를 동기화합니다. 이 번호는 초기 순서 번호는 랜덤이라 했죠. 그리고 윈도우 크기는 세그먼트가 확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통하고 네, 윈도우 크기는 이렇게 ACK가 있을 때만 네, 이렇게 R 윈도우 값을 정해줘야 되고요. SYN 세그먼트는 실제로 데이터를 운반하지 않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확인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순서 번호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768페이지에 나왔었죠. 그리고 그 서버는 이제 SYN ACK 세그먼트를 전송해요. 그래서 SYN을 보내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나 통신하고 싶다 보내는 거고, ACK는 그래 너 설정됐어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야 이제는 얘 보내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가 확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 크기를 보냈죠. 그리고 SYN을 보냈잖아요. 근데 얘가 데이터를 보내진 않지만 확인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번호를 소비한다 했어요. 그래서 얘도 순서번호 하나 소비합니다. 그래서 8000 보내고 데이터 보내지 않지만 하나 소비했어요. 뭐냐면 나 8000부터 보낼 거야. 나는 15,000부터 보낼 건데 8001 이제 보내줘. 그래서 얘는 8001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ACK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운반하지 않지만 않고 어떤 순서 번호도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ACK만 운반하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SYN 플러딩 공격이라고 어떤 공격자가 데이터그램에 있는 IP 주소를 위조해가지고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SYN 세그먼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SYN을 받으면 SYN ACK를 얘는 또 자원으로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원이 모두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략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키, 연결수 제한한다 이거 있어요. 데이터 전송은 피기백입니다. ACK랑 데이터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ACK랑 데이터가 같이 보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푸시도 있는데 푸시는 수신되자마자 바로 응용층한테 보내라는 그런 신호였죠. 그리고 서버로부터 온 세그먼트는 밀어넣기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이 그림부터 볼게요. 나 좀 연결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용층이 나 보낼 거야. 보내고 싶어 요청합니다. 그러면 랜덤 번호 8001부터 보내고 여기 이어지나 봐요. 8001부터 보내고 이제 나 15001 보내줘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ACK랑 푸시가 있죠. 그러면 푸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응용체에 보내줘야 돼요. 얘도 그 푸시가 있기 때문에 1000바이트 또 보내고 응용체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응용층에서 그 수신 측에서 서버에서 요청을 보냅니다. 나도 보낼래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 2000 데이터 보낼 거고 나 수신 윈도우 크기 3000 정도 있다 이렇게 보냅니다. 얘는 ACK랑 데이터랑 같이 보내죠. 피기백. 그리고 얘는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할 때 얘는 ACK만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번호 사용하지 않겠죠? 그 말입니다.
이 데이터 밀어넣기는 아까 전에 언제 사용하냐? 대화형 통신에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송신 TCP는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즉시 전송해야 될 때 이거 그 푸시를 사용하고요. urgent 데이터, 긴급 데이터는 헤더에 있는 긴급 지시자 필드가 그 긴급 데이터 종료 지점이랑 정상 데이터의 시작 지점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라는 거를 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송신 측의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 측의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그런 바이트 스트립 일부분을 표시하는 그냥 서비스예요. 연결을 종료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세방향 핸드쉐이킹, 절반 폐쇄. 딱 봐도 절반 폐쇄는 한쪽만 폐쇄를 하는 거고, 세방향 핸드쉐이킹은 같이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24.12를 설명해 볼게요. 나 이제 그만 데이터 보낼 거 없으니까 그만 연결할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feed을 보내요. feed을 보내가지고, ACKY 이제 나 이거 받을 차례고 순서 번호는 X야. 이걸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받고 응용층한테 알립니다. 야, 얘 그만하고 싶대. 그래서 응용층이 수동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fin 나도 이제 끝낼 거고 네 끝내는 거 알겠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 ACKY 보내라고 했으니까 시퀀스 Y로 해가지고 ACK는 나 이제 X 플러스 1 보내주세요 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끊겼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스 번호는 X 플러스 1을 또 보내주네요. 왜? 이 ACK는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호. 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 나와 있는지. 어쨌든 순서 번호는 소비하지 않아서 X일 것 같고, 여기서 Y 플러스 1인 거는 나 이제 Y 플러스 1 보내줘 라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TCP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로부터 종료 명령을 수신한 다음에 fin 플래그가 설정된 그것을 전송한다. 그래서 fin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운반하지 않는데 하나를 소비한다. 왜냐면 확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fin 세그먼트를 수신한 다음에는 TCP는 상황을 클라이언트로 온 그 fin 세그먼트를 수신한 다음에 서버 TCP는 상황 처리를 알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fin 세그먼트 수신에 대해서 확인 응답했죠. 그리고 동시에 나도 종료할 거야. 이걸 알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fin 하나 소비했죠. 그리고 이제 fin 세그먼트에서 수신된 순서 번호에다가 1을 더한 확인 응답 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운반하지 않으면서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순서 번호를 모르겠어요. 여기 X 플러스 1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 폐쇄는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는 클라이언트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할래. fin 보냅니다. 나 그동안 잘 받았고 그만할래. 그래서 얘가 알겠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것만 폐쇄를 하고 받는 쪽은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는 받고 그것에 대한 ACK는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가 얘도 다 보내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in 하고 오케이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5,800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X가 15,800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CK는 25,801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낼 때는 보내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25,800으로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 다음 거를 보내달라고 그 25,801을 하겠죠? 네, 25,800 이거 보내줘 이랬는데 얘 보내줘가 아니고 얘가 그만 보낸다고 했으니까 순서 번호는
25,800을 합니다. 아하! 여기는 ACK만 있으니까요. 다음에 데이터 보낼 때 25,801 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막 보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퀀스 번호는 데이터를 보내니까 뭔지 모르지만 보낸 것만큼 바뀔 거고 ACK는 X 플러스 1 그대로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확인응답 할 게 없잖아요. 바뀔 게 없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 되고 이제 X 플러스 1을 보내지 않고 그냥 X만 보내겠죠? 여기 잘못됐어요. X 보내서 Z 플러스 1 Z 플러스 1까지 Z까지 잘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ACK 해주는 겁니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TCP에서 데이터 받고 있는 도중에 한쪽 끝은 데이터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한쪽 끝이만 중단할 수 있고 얘가 정렬인데 정렬할 때 관련된 데이터 다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다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 보냈으면 나가는 방향 연결 종료하고 들어오는 방향은 개방된 상태. 그래서 계속 받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핀 세그먼트를 전송하면서 절반 폐쇄하고 서버는 ACK 하면서 오케이 절반 폐쇄해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는 멈추지만 서버는 그냥 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연결을 재설정하는 거는 RST를 보내면 됩니다. 절반 폐쇄 시나리오를 여기서도 볼게요.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얘가 수동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리슨을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났지? 그래서 리슨을 하고 리슨을 하고 SYN 연결 설정을 하고 수동 오픈을 하고 얘가 응용 중에 이걸 보고 얘 열렸네 나 얘랑 연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능동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SYN 센터를 하고 SYN 센터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SYN을 받으면 리슨했던 애가 너 나랑 연결하고 싶니? 그래 연결해라. 나도 너랑 연결하고 싶어. 이렇게 SYN SK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케이 ACK 보내고 이제 SYN을 또 받아가지고 이제 연결이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송수신하겠죠?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나는 그만하고 싶어. 이런 거 액티브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fin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fin 세그먼트를 수신한 서버가 연결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진자랑 수신자 사이에 전송을 할 때 연결하는 큐가 각각의 버퍼가 큐인가요? 그래서 버퍼에 저장된 큐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 연결 종료를 알리는 EFO 표시자와 함께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ACK를 받아요. 그래서 오케이 나 이제 너랑 연결 끊을게. 그래서 얘는 이제 보낼 수는 없지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서버는 자기가 보내고 싶은 건 다 보내고 얘는 데이터 받으면 알겠어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 ACK 보내줘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클로즈 나 이제 연결 수동 폐쇄라고 해야 되나? 수동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n을 보내고 나도 그만할래. 그래서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연결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EMSL이란 타이머를 작동을 합니다. 이 ACK를 보내고 나서. 왜냐면 내가 ACK를 보내도 이 ACK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ACK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toMSL.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연결을 설정할 때는 소켓 주소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여기 뭐라 써있는지 프로세스로부터 수송 종료를 수신하기까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핀 세그먼트에서 확인 요청은 지연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TCP 윈도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송신 윈도우는 어떻게 생겼냐. 얘의 크기는 수신자랑 하부 네트워크의 혼잡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뒤에 또 막 나올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는 내가 확인응답까지 받아서 4번 폐기한 거. 여기는 내가 보냈지만 아직 확인응답 받지 못한 거. 얘는
내가 보낼 거. 얘는 내가 아직 윈도우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용층에서 아무리 줘도 받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여기는 first outstanding byte. 내가 보낸 미해결 첫 번째 미해결 패킷. 얘는 다음에 보낼 패킷 번호겠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고요. 그리고 얘는 그 윈도우 사이즈가 내가 만약에 ACK 받으면 클로즈 될 수 있는 거고, 이 클로즈가 되면서 윈도우 사이즈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얘는 오픈, 슈링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TCP 송신 윈도우는 SR 프로토콜이랑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SR 그 반복적 프로토콜에서는 패킷 번호를 나타내는데 윈도우는 바이트 번호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SR은 데이터를 일단 받고 순서에 맞을 때 그 보내거든요. 근데 이 TCP는 프로세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자마자 그 데이터에 대한 세그먼트를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 반복은 그 전송되는 패킷마다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TCP는 하나의 타이머만 사용한다. 소신 윈도우, 수신 윈도우는 축소되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클로즈랑 오픈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슝. 그래서 영역이 나눠졌는데 얘는 이미 그 확인 응답도 보낸 아이. 그래서 오른쪽 이동해가지고 얘는 4번도 그냥 4번? 그냥 이동해가지고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얘는 응용층에 아직 내가 그 전송층에서 받았는데 응용층으로 아직 보내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여기는 내가 받길 기대하는 그 범위인 거예요. 실제로 그 버퍼 사이즈는 할당량 버퍼 사이즈는 이만큼이지만 내가 이만큼은 아직 일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도 막 빼요. 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빼네요. 하하. 그래서 그 버퍼 사이즈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길 기다리는 그거를 빼주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R 윈도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CP랑 또 선택적 반복 윈도우의 차이점을 또 설명했어요. 첫 번째, TCP에서 응용 프로세스가 자신의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수신 윈도우 크기는 항상 버퍼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얘 때문에. 그리고 확인응답 방법은 선택적 반복에서는 확인응답은 훼손되지 않고 수신된 패킷만을 정해가지고 내가 1 받았으면 1, 2 받았으면 2 이렇게 해주지만 TCP는 내가 받길 기대하는 누적 확인응답 방법을 사용한다. 흐름 제어입니다. 흐름 제어 볼게요. 송신자 응용층에서 메시지를 그냥 내가 생산했으면 막 보내요. 막 보내면 여기서도 내가 생산하면 송신측 전송중이 생산하면 수신측 전송쪽으로 막 보내요. 그리고 여기 수신측 전송층에서 수신측 응용층으로는 그 얘가 요청했을 때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부분에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플로우 컨트롤 피드백을 보냅니다. 흐름 제어를 보내는 거예요. 얘네 둘은 서로 Q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만 집중할 거예요. 왜냐? 전송직이니까. 그래서 윈도우 열고 닫기. 이거는 R 윈도우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고요. 이 시나리오를 보도록 할게요.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순서 번호를 보내요. 나 100부터 너한테 보낼 거야. 얘 일단 단방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 너 쪽으로 1000부터 보낼 건데 나 이제 100일 보내줘. 그리고 내 그 윈도우 크기는 800이야. 이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 시퀀스 1000은 그냥 무시되고 이제 800 있는 걸 아는 거예요. 100부터 800까지 R 윈도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1000일 이제 보내줘 하고 내 그 R 윈도우는 2000인데 얘 솔직히 필요 없죠. 단방향만 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냅니다. 시퀀스도 101을 보내고 데이터는 200 붙여서. 그래서 200
100일부터 300까지 보냅니다. 얘 받겠죠? 근데 받지만 바로 보내지 않고 얘는 가지고 있다가 응용층에서 나 이제 보내줘 하면 보내는 거죠. 그래서 R 윈도우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200 빼면 800에서 200 빼면 600이죠. 아, 나 R 윈도우 600이고 301까지 아주 잘 받아. 301부터 이제 또 보내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걸 받고 shrink, close 합니다. 그래서 301부터 900까지 그 600의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보내요. 그 데이터를. 그래서 301부터 300바이트 더 보낼 거야.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응용층에서 100바이트만 쑥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윈도우가 슉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300바이트 600바이트에서 600바이트라고 해야 600바이트 맞네요. 600바이트에서 100바이트 더하고 그리고 300바이트 빼야겠죠. 그러면 그 사이즈가 몇이 되겠죠? 400이 되겠죠. 그래서 R 윈도우는 400이 됩니다. 그래서 나 601까지 잘 받았고 내 R 윈도우는 400이야.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또 오픈되겠죠. 그래서 400 되고 이제 여기서는 또 나 응용층에서 200 또 가져가 버렸네? 아주 좋아. 그래서 200이 커져요. 오른쪽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 600일까지 잘 받았고 R 윈도우 600이야. 그래서 얘도 슉 이렇게 커지는 거죠. 600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서버에 도착하면 서버는 이 세그먼트가 서버에 도착을 하면 세그먼트는 800바이트 크기의 버퍼를 할당하고 전체 버퍼 포함하기 위해서 자신의 윈도우를 또 800으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800이 설정되는 거고요. 프로세스 이 4번에서는 프로세스 데이터 200바이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세그먼트를 보낼 때 101부터 300까지 번호를 매겨서 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번 패킷에서 또 주목할 점은 얘가 그 800바이트에 얘는 할당할 수 있고 얘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지만 수신 측에서 R 윈도우 600밖에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벽을 얘는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슈링크라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되는 거 뭐라 했죠? close 그리고 open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축소는 송신 윈도우의 오른쪽 벽이 왼쪽 벽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ew ACK no new 윈도우가 less ACK no 플러스 less R 윈도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new ACK no가 less ACK no보다 큽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반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new R 윈도우가 less R 윈도우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SN이 윈도우 밖으로 나가버려서 SN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그 less receive가 206, less R 윈도우가 12인데 여기서는 new R 윈도우가 210이고 R 윈도우가 4가 돼가지고 이게 더 작게 되겠죠. 얘는 218, 얘는 204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가 그 less 윈도우는 이만큼인데 new 윈도우는 이만큼으로 new 윈도우 사이즈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206부터 214까지 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ACK를 받은 거는 209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 벽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윈도우로 관리 가능한 아이는 이 아닌데 우리가 그 전에는 이만큼까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까지 관리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214부터 217까지는 뭐가 보냈고 뭐가 안 보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보냈는지 수신축이 줄어들면 오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윈도우 폐쇄는 그
이제 수신 측이 R 윈도우 값을 잠시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만 보내지 말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 측은 데이터 수신을 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소신 측은 새로운 또 보내줘 이런 관계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데이터 송신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신 측의 명령에 의해서 윈도우가 폐쇄됐지만 송신 측은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계속 보내요. 이 탐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뒤에선 프로브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탐침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윈도우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송층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되게 천천히 발생을 하거나 수신층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천천히 소비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송층에서 한 바이트만 뭐 생산을 하고 그 40바이트의 그 헤더를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40바이트냐? TCP, IP까지 해가지고 40바이트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41바이트 중에 한 바이트만 유효한 데이터니까 얼마나 손실이 많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수신 측에서도 내가 막 뭐 많이 보냈는데 엄청 많이 그 전송 측에서 송신 측에서 받았는데 한 바이트씩 그 수신 응용충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수신 전송 측에서는 또 그 송신 전송 측한테 야 한 바이트 빈다 하니까 얘는 또 좋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41바이트 중에서 한 바이트만 유효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다. 네, 이건 다 제가 말한 거 해주고 있는데 송신 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와 버퍼가 쌓이도록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쌓이면 그때 보내는 거예요. 이걸 네이글 알고리즘이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송신 TCP는 그냥 한 바이트여도 그냥 보내요. 보내고 두 번째부터는 TCP 수신 TCP로 또 확인 응답이 수신되면 그때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최대 크기의 세그먼트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 버퍼가 저장되기 전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네이글 알고리즘이에요. 되게 간단하고 데이터를 발생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속도랑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달 속도를 고려했어서 매우 좋다. 그리고 수신 측의 신드롬은 문제가 뭐냐면 수신 버퍼가 모두 차면 수신 TCP는 윈도우 크기를 0으로 설정해서 통보를 한 다음에 이 정보를 수신한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일단 멈춰요. 그리고 한 바이트 수신 TCP가 수신 응용 중에서 한 바이트씩 소비를 하면 네, 아까 말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법이 클라크 해결 방법이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크 해결 방법, 두 번째는 확인 응답 전송을 지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 해결 방법은 데이터가 도착하자마자 확인 응답을 전송을 하는데 수신 버퍼 최대 크기 수신 버퍼의 크기가 많이 남았으면 그 R 윈도우를 0으로 해가지고 좀 그만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신 버퍼가 반 이상 비어있으면. 그리고 확인 응답 전송을 지원하는 것은 수신 버퍼가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까지 확인 응답을 보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트래픽이 감소를 하겠죠. 왜냐면 확인 응답을 전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 다. 근데 단점은 이제 확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재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류 제어의 도구는 검사합이 있어요. 검사합은 16비트 검사합 TCP를 사용하죠. 그리고 확인 응답도 있고 확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TCP는 데이터를 수신했으면 확인 응답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어 세그먼트도 확인 응답되기 위해서 순서 번호 하나 소비한다 했었죠. 그리고 확인 응답 유형은 누적 확인 응답이랑 선택 확인 응답인데 누적 확인 응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서에 맞지 않게 저장되거나 수신된 모든 세그먼트 무시하고 수신하고자 하는 다음 바이트만 광고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누적 확인응답만 하는데 그 세그먼트가 뭐 폐기되거나 세그먼트가 폐기되거나 손실되거나 뭐 이런 거는 피드백 제공하지 않는데 그냥 나 이거 보내줘. 나 여기까지 잘 받았고 여기 보내줘. 이것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 플래그 비트가 1로 설정된 경우 그 ACK가 1로 설정된 경우만 유효하겠죠? 선택적 확인응답은 별로 볼 필요가 없는데 송신 측한테 부가정보 알려준대요. 네, 필요 없고요. 확인응답 생성은 규칙이 있습니다. 데이터랑 ACK랑 같이 보낼 수도 있고 뒤에 뭐 또 할 건데 네, 뒤에 또 할 건데 수신 측에서 더 이상 보낸 데이터가 없고 순서에 맞는 세그먼트를 수신했고 이전에 수신한 세그먼트가 이 확인응답되면 수신 측은 또 다른 세그먼트가 도착하거나 시간이 지나기까지 ACK 전송 보류한다. 이건 794쪽 보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따 보도록 하고요. 3번 그 규칙 3은 수신 측에서 순서에 맞는 세그먼트 2개 이상 확인응답 하지 않은 상태로 뭐 있지 않고 확인응답하고 4번은 순서에 맞지 않은 세그먼트 도착하면 즉시 나 이거 원하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 누락된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나 이거 원하잖아 이렇게 ACK 세그먼트 전송하고요. 그리고 6번은 중복된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폐기하고 또 나 이거 원하잖아 이렇게 하고 또 즉시 확인응답 전송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전송은 타이머 만료되면 재전송한다. 그래서 RTO 타이머 이후에 재전송할 수도 있고 3개의 중복 ACK를 받은 다음에 재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RTO 이후의 재전송은 송신 TCP가 하나의 RTO 재전송 타임아웃을 유지를 하는데 이 타이머를 구동하고 타이머가 만료돼서 타이머가 발생하면 가장 작은 미해결 패킷 그냥 재전송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복된 세그먼트 3ACK라고 하는데 이렇게 RTO 타이머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3ACK 하면 그냥 빨리 다 재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그먼트에 3개 확인응답이 수신되면 타임아웃 기다리지 않고 다음 세그먼트 바로 전송하고 순서에 맞지 않은 세그먼트 순서에 맞지 않은 세그먼트는 수신 TCP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데 순서에 맞지 않으면 그 응용층한테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제어 문제만을 고려해서 TCP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규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 여기서는 그 시퀀스 번호를 나랑 연결하자. 4001까지 잘 받았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랑 ACK 같이 보내고 있죠. 여기서도 그 4001부터 5000까지 데이터 ACK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얘는 타이머를 구동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되면 그 받았던 패킷에 대한 확인응답을 하고요. 얘는 또 다른 그 패킷을 그 세그먼트를 보냅니다. 5001부터 6001까지 보낼게. 나 4001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얘는 이때 또 타이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나 6001부터 7000까지 보내줄게. 4001 보내달라니까? 이걸 합니다. 네. 보내고요. 그리고 이 타임아웃이 되기 전에 두 개의 그 세그먼트를 받았는데 ACK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ACK를 보내는 거예요. 규칙 3번이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손실 세그먼트는 그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폐기된 손실 세그먼트랑 그 수신 세그먼트에서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폐기한 건 훼손 세그먼트도 다 손실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세그먼트를 받았고 그 2개 세그먼트를 받았는데 확인응답이 안 됐으니까 확인응답을 해줍니다. 이 규칙 3.
그리고 얘 도중에 없어졌죠. 없어졌고 얘 그 다음에 다음 세그먼트 보낸 다음 세그먼트 받으면 일단 순서에 어긋나지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규칙 4. 그래서 이 두 개를 얘는 701. 나 ACK 701 나 받을 차례인데. 그래서 얘는 701을 타임아웃 된 다음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누적 확인 응답을 하는 규칙 5번이 적용된 거죠. 빠른 재전송 3ACK. 그래서 송신 측이 만약에 여기서 잘 보냈고 잘 보냈는데 잘 보냈고 근데 얘 중간에 없어졌어요. 중간에 없어졌고 얘는 그 다음 거를 보냅니다. 보관해요. 그 다음 거 보냅니다. 보관해요. 다음 거 보냅니다. 보관해요. 근데 여기서 3ACK가 중복된 3ACK는 4개를 받지만 중복된 ACK는 3개를 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재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적된 701까지 잘 받았어 라는 거 보내주는 거죠. 자동으로 교정되는 ACK 손실. 이렇게 확인응답을 누적해서 보내줌으로써 손실을 교정하는 거고요. 세그먼트를 재전송함으로써 교정되는 확인응답 분실. 그러니까 얘는 701까지 잘 받았어를 보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 돼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받았나? 처음부터 잘못 받았나 봐. 이렇게 보내줍니다. 701을 그러면 여기는 중복된 패키지니까 폐기하고 701 나 701까지 잘 받았다니까 라고 다시 보내줍니다. 네, 그거고요. 그리고 확인응답 손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착 상태. 수신자가 R 윈도우 값을 0으로 해가지고 윈도우를 폐쇄하게 하죠. 근데 이제 나 이제 다시 연결하고 싶어. 그래서 0이 아닌 R 윈도우 값을 가지는 ACK 세그먼트를 전송했는데 손실됐어요. 그러면 이 송신 측에서는 0이 아닌 R 윈도우 값을 기다리고 있고 수신 측에서는 나 보냈잖아.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수신 측에서는. 그래서 교착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영속 타이머를 만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 ACK는 재전송 타이머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속 타이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혼잡 제어입니다. 우리가 혼잡 윈도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송신 수신 측 사이에 그런 혼잡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송신하고 수신 측 사이에 있는 그 라우터도 혼잡을 고려해야 된다. 네트워크 층에서 발생하는 혼잡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TCP는 혼잡 상황에서 혼잡 윈도우를 변수로 사용해야 됩니다. 얘는 라우터에 대한 아이겠죠? 그래서 이 C 윈도우, R 윈도우의 최소값으로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 결정합니다. 혼잡 감지는 어떻게 하냐? 타임아웃이랑 3ACK 수신으로서 해결을 감지를 하고요. 이런 혼잡이 감지되면 타워 TCP랑 리노 TCP로 해결을 한답니다. 혼잡 정책은 느린 시작으로 지수 증가라고 하는데요. 느린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막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지수의 그 승수가 그 하나씩 증가해서 느린 증가인가 봐요. 그래서 혼잡 윈도우 크기는 최대 세그먼트 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각 세그먼트는 개별적으로 확인응답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네. 각 세그먼트는 개별적으로 확인응답된다고. 네. 여기서 뭔 말하는 거냐면 그 각각 세그먼트는 확인응답이 각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 세그먼트 하나에 대한 확인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C 윈도우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2개를 보내시니까 2개를 보내고요. 이 2개에 대한 확인응답을 하고 이거는 또 각각 한 개씩 또 불어나니까 2개에서 1개에서 또 얘는 2개, 1개에서 2개 되니까 결론적으로 4개를 다시 보낼 수 있고 4개 확인응답이 나와가지고 또 1개에 대한 또 그렇게 되니까 이게 n승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써 있고요. 그래서 if an ACK arrives C window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증가하면 안 되니까 그 단계를 중지할 인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Sthread
라는 변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계치에 도달하면 느린 시작이 중지되고 다음 단계가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가산 증가거든요. 그래서 가산 증가일걸요? 그래서 혼잡 윈도우 크기가 그 3개의 세그먼트가 누적 확인 응답되면 C 윈도우 크기는 2가 아니라 1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요. 3의 세그먼트가 누적 확인 응답 얘는 뭐냐면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보냈을 때 여기서 그거 2개 보내면 그 2개에 대한 2개 보내면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도 와야 되는데 그 2개 오면 그거에 대한 천천히 응답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 이렇게 그러면 이의 승수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잡 회비 가산 증가. 그래서 혼잡 윈도우 크기가 느린 시작 임계치에 도달하면 느린 시작 단계 종료되고 가산 단계가 또 시작된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전체 윈도우 크기 윈도우만큼의 세그먼트가 확인 응답될 때마다 윈도우가 1씩 증가한다. 이거 뭐냐면 4개 보냈어요. 그러면 이 C 윈도우가 4니까 각각의 C 윈도우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C 윈도우 1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가 됐어요. 그러면 5분의 1이 5개 있으니까 1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하나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I에 대해서는 하나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2개 증가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빠른 회복은 3ACK가 도착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본 혼잡으로 판단되는 3의 ACK가 도착할 때 시작되고 가산 증가하지만 중복되는 ACK 도착할 때는 혼잡 윈도우 크기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가산 증가만큼 증가시킨다. 정책 변화는 타오 TCP랑 리노 TCP 있는데 이 그림만 보도록 할게요. 지수 증가를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그냥 지수 증가를 하고 있다 타임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C 윈도우 원래 값으로 돌아와가지고 지수 증가 하다가 이 타임아웃 됐을 때의 반을 이제 임계치로 해가지고 4가 도착했다. 그럼 이제부터 가산 증가하고 3ACK가 도착하면 다시 원래 그 C 윈도우로 돌아와가지고 지수 증가 하다가 이것의 반의 임계치가 돼가지고 또 가산 증가하는 거죠. 리노 TCP는 타임아웃 때까지 지수 증가하다가 이것의 반이 돼가지고 이 반이 임계치가 돼가지고 지수 증가하다가 이제 임계치가 되면 가산 증가하다가 3ACK가 도착하면 이 3ACK에서 반이 아니라 반에서 3 더한 7을 해가지고 지수 증가하다가 새로운 ACK 도착하면 이것의 반으로 임계치 해가지고 가산 증가한다. TCP 타이머, 재전송 타이머는 한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 응답 기다리는 재전송 타임아웃이고요. 왕복 시간은 재전송 시간 초과하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완성 강의에서 좀 넘어질 것 같아서 저도 넘어갔습니다. 영속 타이머는 그거요. 이거 앞에 했던 건데 R 윈도우 0 보내고 ACK 나 이제 새로운 거 보내고 줘. 이거 ACK가 손실돼가지고 둘 다 교착 상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영속 타이머를 사용하고 이것을 위해서 프로브를 보낸다. 그래서 다시 보내라. ACK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영속 타이머 값은 재전송 값으로 설정이 되고 만약에 또 확인 응답되지 못하면 프로브 영속 타이머 값은 2배가 되고 또 초기화 돼가지고 그때마다 또 보내겠죠. 그래서 RTO 값이 임계치가 될 때까지 임계치가 또 그냥 2배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그 60초가 임계치다. 그럼 60초마다 또 프로브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키퍼라이 타이머 연결 계속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TCP 사이에 설정된 연결이 오랜 기간 동안 휴지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했는데 연결하고 내가 데이터 하나 보냈는데 그 뒤로 데이터 안 보낼 건데 연결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지 상태에 있는 거 방지하고, 그래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세그먼트 받았을 때 서버 타이머는 초기화돼가지고 만약에 2시간 동안 어떤 세그먼트도 수신을 못했어요, 서버가. 그러면 그 서버가 프로브 세그먼트 전송하고 전송했는데도 아무 수신도 안 해요. 그러면 얘 좀 다운됐구나. 그러고 연결 종료하는 거예요. 시간 대기 타이머는 아까 전에 2MSL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가 벌어지기 전에 네트워크에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죠. 앞에 말한 그거예요. 780조. ACK가 손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ACK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다. 감사합니다.